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인 그레이스 홀은 예배, 세미나, 음악회, 각종 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둘루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교 문화는 G미션이 함께합니다.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6월 2일 화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아주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휘발유세 면제 조치를 종료하면서 3일 수요일부터는 주유소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휘발유세 면제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일 밤 11시 59분을 기해 세금 유예가 종료되며 3일부터는 휘발유에는 갤런당 33센트, 디젤에는 갤런당 37센트의 주 세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3월 국제유가 급등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후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운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제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 대변인은 유가가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수요를 고려해 세금 면제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휘발유세는 도로 유지 보수와 교통 인프라 건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주정부는 세금 면제 기간 동안 운전자들이 매달 약 2억 달러의 연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면제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주유소 가격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조지아주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8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금 면제가 시작된 3월에 3.79달러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세금이 다시 부과됨에 따라 앞으로 며칠 내 주유소 가격이 갤런당 약 33센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앞둔 조지아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도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조지아주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존 오소프 상원의원과 주지사 후보 케이사 랜스 바텀스 전 애틀란타 시장이 31일 애틀란타 다운타운 태버네클에서 첫 합동 유세를 열고 11월 본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공동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패 척결, 의료 접근성 확대, 투표권 보호 등을 핵심 선거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오서프 의원은 워싱턴의 부패를 바로잡고 조지아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부패한 행정부가 됐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텀스 후보는 애틀란타 시장 재임 시절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을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후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주지사가 된다면 매일 조지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메디케이드 확대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생활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날 유세에는 민주당 예비선거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합동 행사로 민주당이 조기 결집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화당이 연방 상원과 주지사 선거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통합된 팀 이미지를 앞세워 유권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공화당 연방 상원 후보 결선에 진출한 마이크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과 데릭 둘리 전 풋볼 코치를 겨냥해 트럼프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후보들이라고 비판하며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은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월 예비선거에서 공화당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점을 들어 본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 유권자층은 바텀스 후보의 예비선거 승리를 이끈 핵심 지지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동 유세를 2026년 조지아 선거 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아가 전국적인 경합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연방 상원과 주지사 선거 결과가 향후 미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애틀란타 장애인 체육회가 5월 31일 오후 5시 아틀란타 한인교회 체육관에서 2026 제3회 달라스 전미주 장애인 체전 출정식을 개최하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출정식은 오는 6월 6일부터 7일까지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리는 제3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에 참가하는 애틀란타 선수단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응원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경석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순영 이사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례와 선수단 활동 영상 상영에 이어 박승범 회장의 환영사와 내빈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는 애틀란타 한인교회 협의회장 손정훈 목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순영 이사장은 이번 체전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주는 소중한 여정이라며 선수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승범 회장은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세우고 자신감을 얻으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후원이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사에 나선 이준호 애틀란타 총영사는 달라스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며 한인사회와 함께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은석 애틀란타 한인회장과 박선근 한미우호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선수단의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미 동남부 국악협회의 전통문화 공연과 장애인 태권도 시범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참가 선수단이 단체 입장하며 출정식이 진행됐고 윤혜원, 유지용 선수가 선수 대표 선서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기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선수단 전원은 특별 공연 리빙 호프를 함께 부르며 대회에서의 선전과 화합을 다짐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통해 선수단을 응원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장애인 체육회는 지적 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볼링, 수영,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란타 협의회는 제22기 애틀란타 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를 지난 5월 30일 둘루스 라 루체 시어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백현미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와 성원보고, 개회선언, 격려사, 추가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사업보고 및 정책건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경철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의 주요 사업 성과를 소개하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준호 주 애틀란타 총영사는 격려사를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자문위원 18명에게 위촉장이 전달됐습니다. 협의회는 2분기 사업보고를 통해 통일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실시했고 골프 대회를 통해 장학기금을 마련했으며 통일 골든벨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협의회는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으로 광복절 기념음악회, 코리안 페스티벌 참여 통일 홍보 활동, 미주지역회의 참석, 사회적 대화, 평통의 밤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니어 평통 설립과 관련해 3분기 중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 구성, 참여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통일 리더를 양성하고 청소년 장년층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나설 방침입니다. 참석자들은 분임 토론과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정세 변화 속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수렴된 의견은 민주평통본부에 정책 건의 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 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제중 한국인 간담회 후속 조치로 접수된 민원, 건의사항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1,438건의 민원 건의 사항 전체에 대해 1차 답변을 전달했으며 이 중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외공간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과 운전면허증 1종 보통갱신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의 합법적 체류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청해온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확대하면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동포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도 개선됩니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 자부담률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회 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등 동포사회 지원 확대 방안과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앞으로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포청은 현재 재외공간 등을 통해 오는 8일까지 2차 민원 건의사항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포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엽 청장은 동포들이 오래 불편해했던 문제를 하나씩 바꿔나가겠다며 민원은 공직자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사항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동포사회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2일 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